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인 MBTI는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알게 해주는 도구로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MBTI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또 어떤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화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가 쉽게 빠져들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MBTI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MBTI 성격 유형 검사. 몇 가지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지를 고르고 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성격인지 알려주는 건데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하듯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나 된 심리검사 도구라는데요. 이미 심리 상담 분야에선 오래전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온 MBTI. 그런데 왜 갑자기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는 특히 이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반대로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보다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의식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게 자기 주변부터 보다 확실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원하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 우리는 저마다 답답한 현실을 견디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스스로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순간, MBTI라는 심리적 도구를 재발견하게 된 건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MBTI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오랫동안 MBTI에 대해 연구해온 기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던 무렵인 1990년에 처음 세워졌다는데요. 그때부터 MBTI에 대한 이론,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궁금해하는 MBTI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MBTI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MBTI가 성격을 알아보지만 MBTI도 하나의 심리 검사의 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격을 말하는지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BTI는 알아보는 게 딱 하나예요. 선호라는 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선호라는 건 뭐 좋아하는 거죠. 편안한 거.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지에 대한 것을 문항화 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류하는 일종의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BTI는 1900년대 미국의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 두 모녀가 만든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를 말하는데요. 그 이름도 마이어스의 M과 브릭스의 B를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하죠. 두 모녀는 프로이트의 제자로 유명한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격 유형 지표를 만든 건데요. 이 작업은 융도 늘 궁금해했던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 융이랑 질문이 거의 동일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 다르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네? 그리고
상처가 있죠. 세계 대전이 2차례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 인간이 서로를 왜 인간이 서로를 죽일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지? 이제 이 궁금증, 이 의문에서 사실 시작이 좀 됐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진 MBTI. 그 구체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느 한 개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내향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무언가를 인식할 때 감각을 따르는지 아니면 직관을 더 중시하는지,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 보다 논리적 사고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감정적인지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판단과 인식 중 어느 쪽을 주로 선호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때 4가지 지표에 대한 각 개인의 선호를 파악한 후 이를 조합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전문적인 MBTI 검사의 경우 총 93개 문항에 따라 보다 치밀하게 선호도를 가려내고 그것을 통해 도출해낸 지표를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얼마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는 사실 그 안에 이게 흔히 말하는 산술적인 더하기의 연산이 아니에요. 심리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다이나믹이 생겨요. 입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평면이 아니라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MBTI의 구조고요. 여기에 개인의 삶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유형, 독특한 유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SNS를 통해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MBTI 검사들은 단순히 지표만 제시할 뿐, 그 유형 중에서도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16개의 한정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 그 자체보다 이를 해석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게 코드 이거예요 라고 끝나면은 검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 코드가 어떤 역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 해석 안에서 이게 대상이 일반인이거든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 검사한 이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삶이 이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어찌 보면 해석 플러스 해석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의 유형에 대한 이 해석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MBTI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생애를 설계할 상담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MBTI를 다루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죠. 이들은 MBTI 전문 자격자 협회의 강사들인데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그 활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MBTI 성향으로 인연을 이어온 강사들. 그래서인지 이들 모임 속엔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데요. 나도 강사다. 성향이 곧 명함인 이들. 서로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스스럼 없는 토론이 가능하죠. 이미 이들을 통해 MBTI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기업 교육, 청소년 상담, 영어 교육, 대학 진로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MBTI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의 상담과 교육의 도구로서 성격 유형 지표의 가능성을 넓힌 겁니다. 나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든데 왜 힘들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나한테 하곤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MBTI는 그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나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거든요. 나침반 같은 건. 근데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MBTI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신의 어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이런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 MBTI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듯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도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다운 모습에 맞게 적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했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길을 헤매지 않도록 MBTI를 통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특히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올바른 해석이 맞물린다면 MBTI는 분명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나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내 유형대로 못 살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나로 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그런 계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틀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삶의 모습과 좀 마음까지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도구로서 서로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서로를 편 나누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공감을 찾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격 유형론은 서로의 다름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지표를 제공해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물론 사람의 유형을 단순히 16가지로 구분할 수 없고 성격 유형 지표가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면 언젠가 MBTI의 본질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